안녕하세요. 책벌레의 서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 바로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책 도파미네이션에서 언급된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수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수치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파트 1 수치심에 대한 이해. 먼저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수치심은 우리 자신을 나쁘게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죄책감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자아를 지키게 해주는 감정입니다. 이 두 감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감정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후회와 두려움이 함께 밀려오죠. 이때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수치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남기도 합니다. 자, 이제 수치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로리라는 인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리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중독과 싸우는 과정에서 더 깊은 수치심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는 중독 증상과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고 했죠.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녀의 삶을 더욱 악화시켰고 수치심의 파괴적 사이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로리는 음식과 약물에 중독되었고 이러한 중독은 그녀의 수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결국 그녀의 고립을 초래하였고 중독 대상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로리의 이야기는 수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제 수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치는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수치심을 극복하고 친사회적 수치심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 친사회적 수치심. 혹자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또 다른 인물은 저자의 스승인데요. 그는 음주 문제로 고통받던 시절 자신의 음주 습관을 숨기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반복했고 이러한 거짓말은 결국 그의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실망과 배신감을 마주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회복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치심이 긍정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친사회적 수치심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치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개인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토드라는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도 소개되었는데요.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한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어떤 한 모임을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고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친사회적 수치심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이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며 이러한 유대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친사회적 수치심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파트 3 수치심의 긍정적 활용. 마지막으로 수치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친사회적 수치심의 원칙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특히 근본적인 솔직함을 가족의 핵심 가치로 삼았는데요. 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실수를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아이들도 솔직함의 가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준 초콜릿을 몰래 먹고 이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의 솔직함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저자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희생과 낙인을 통해 집단선을 강화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휴대폰을 가지지 않도록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들에게 강한 자기 주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수치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수치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책 리뷰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